네,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임방글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새벽 사이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새벽 4시 10분에 일단 선적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세월호 인양 작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성공이라고 인양에 성공한 거고 지금 이제 반잠수성에 올렸기 때문에 저걸 이제 한 87km 떨어진 목포 신항까지 그대로 이제 그 아무 사고 없이 이제 목포 신항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방금 보도된 대로 자연 배수를 통해서 모든 것에서 이제 가장 우리의 관심사인 그 미수습자, 네. 그 안타까운 미수습자 그 9분을 그 찾는 작업이 이제 가장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온 국민과 함께 지금 하게 되는 그런 그 새벽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예. 가까운 저 팽목항이 아니라 저 목포 시장으로 옮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목포 팽목항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목포 신항에서 그 정도 어떤 선박을 하고 아까 자연 배수를 하는 작업도 뭐 유류하는 작업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왜 침몰했나 그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그 이 부두가 있고 공항이 있고 하는 모든 작업은 다 목포 신항 정도의 규모지 팽목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항구가 아니에요. 인근에 섬을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만 항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리는 멀고 실은 걸려도 목포 신항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네. 얼마나 정도 걸리죠? 2주 계획을 걸리는 있는데 거죠? 2주보다 안쪽으로 걸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어떤 난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이내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하면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좀 조사 작업도 진행이 될 텐데 이번엔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시 좀 이제 여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당시 이제 그 물에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를 버리고 도망쳤던 이준석 선장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법원에서 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승령 내렸습니다. 승객들한테도 내리셨어요? 네. 그 당시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이 안 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선 선장님 먼저 내리셨잖아요. 아닙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릿속에 사죄드립니다. 태선 조치의 불이행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가 됩니다. 김 변호사님, 저게 2015년에 대법원에서 이제 형이 확정된 건데 네. 지금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인 상태죠? 네, 당시에 이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형 인명사고가 나면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런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고요. 무기징역으로 지금 순천교도소에 이준석 전 선장을 복역 중인데 일반 그 복역자랑 다름없이 평범한 복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특이한 것은 교화를 위한 직업훈련은 뭐 본인이 거절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무기징역형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거절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세월호에 관한 언급은 본인도 굉장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이제 미인양 시신에 대한 인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 9구의 지금 시신이 있는데 자 앞으로 이거 어느 한 위치에 있을지 그거 작업도 지금 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김 교수님, 네. 가장 관심이 지금 그 미인양 시신에 대한 수습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9명이지 않습니까? 네. 미수습자가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들 4명, 또 그 교사분 2명, 일반인 또 3명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그 독방들은 아니고 다 단체실을 썼는데 여학생들이 있었던 방이 있고 남학생들이 있었던 방이 있고 또 일반인 승객이 있었던 방이 있고 그 지점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제 그 세월호 4층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먼저 수색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또 국민들이 좀 바람은요. 그 수색 그 선내에 다 이제 그 미수습자들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혹시라도 그 발견이 안 되면 지금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이 바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거기에
그 바다, 바다 밑에, 해저. 예, 그 해저까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가족들 지금 아주 애타는 심정일 텐데 지금 어떤 심경인지 한번 저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반잠수선으로 가고 나면 밑에 부분에 또 수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미수습자 이 수습하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의와 품격을 다 갖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세월호가 지금 침전되어 있던 바닥까지 지금 옆에 펜스를 쳐가지고 지금 뭐 유실물이 없게 해서 한 상태에서 바닥까지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찾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어쨌든 2년이 넘게 지나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인데 증거가 많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저도 그 창문을 통해서 유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것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철저하게 찾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구의 미제로 끝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관계 당국에서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마 철저하게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도 이제 그걸 지켜봐야겠죠. 네. 일단 국회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단 지금 뭐 이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각 당이 추천을 한 상태잖아요. 저는 좀 걱정인 게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빨리 미수습자를 수습을 하는 것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명확히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좀 내놓는 것이 중요한데 정치적으로 또 좀 악용될까봐 전 이 걱정부터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그 부분은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고 지금 구성하는 건 선체조사위원회거든요. 예. 인양된 세월호 이 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그 위원회인데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겠죠. 그 안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사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 무엇보다도 미수습자 9명을 찾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서로 무작정 그 정부를 갖다가 방어하려고 하고 정부의 책임을 갖다가 무조건 어떻게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진영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정말 그 수습자 부모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좀 정치적으로 어떤 또 공세의 빌미가 되고 뭐 이럴까 싶어서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사실상.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에 대한 진실 규명은 분명히 돼야 되겠지만 선거나 대선에 인용돼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